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 파장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화장실 변기, 비대 수리시키고 보좌관한테 음식물 쓰레기 버리게 하고 뭐 이런 악의적인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낙마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갑질 강선우 의원을 감싸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입니다.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두둔하면서 이 사안을 일부 보좌진들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선우 의원 거는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강선우 의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짐작하기에는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어. 그리고 보좌진을 짜는데 그 엉망으로 짠 거지. 그러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거야. 그중에 한두 명이 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래서 잘렸는데 그거를 익명으로 뒤에 숨어가지고 갑질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야. 지금 보좌진들이나 과거 보좌진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인터뷰하면 기사를 안 실어줘. 자, 지금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보좌관들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갑질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화장실, 비대, 수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입니다. 보좌관 업무나 전혀 상관이 없는 논란이었고 갑질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대표님? 참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낚시 아카데미에서 뭐 해물 파전에다가 그렇게 참 시을 낳고 계시면 그냥 그 편안한 마음 혼자 유지하지 말이야. 왜 그곳에서 강선우 전 장관 내정자를 갖다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그 보좌관들 다시 죽일 놈 만드는지 저는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좌진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못해가지고 잘린 건데 그 잘린 것을 익명 뒤에서 숨어가지고 갑질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다. 네. 그럼 그 많은 보도를 쏟아낸 그 언론 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저런 분이 지금 현재 뭐 범진보 인사로 물론 본인 이야기로는 이재명 정부에 자기도 참여해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자신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참 저런 양반이 이재명 정부에 참여했다면은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강선우 장관의 낙마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저걸 계속 불씨를 살리는 그런 이유가 네. 있어요, 지게.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당내 역학적인 그 구도상에 네. 지금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흔히 말하는 친명 네. 또 친문 인사들 그 중심의 어떤 그 대립적인 어떤 각도 틈도 만들면서 약간 유시민 뭐 전 장관의 저기는 뭔가 자기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낚시터에서 낚시 아카데미 유튜브 찍다가 왜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물론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처럼 주장처럼 강선우 의원이 의원 시작할 즈음에 뭐 보좌진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고 업무가 미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이해한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는 저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불거졌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보좌관들한테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저희 지역 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다시 들어도 놀랍긴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전날 밤에 먹었던 걸 아침에 먹으려고 하다가 깜빡 놓고 내려갔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사무소 직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부분, 변기, 비대와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부 부원장님? 일단 유시민 작가가 대체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는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시민 작가가 과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언론, 요즘 기자들 취재를 안 한다. 왜 이렇게 취재를 안 하고 기사를 쓰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기자는 아닙니다만 저 정도의 발언을 본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진 한 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그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런 성명서를 냈던 이유가 정말 그 보좌진 한 명에 대한 갑질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얘기도 했죠.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인터뷰는 실어주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들 인터뷰한 적이 없고요. 네. 그런 사람 보좌진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좌진의 어머니가 글을 올린 적이 하나 있고 그 어머니도 친노 인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미 네. 당내에서는. 그리고 한 보좌진이 썼는데 그 국회 사람들은 다 아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실에 오래 있었고 근데 마지막에 좀 안 좋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도 본인에 대한 공격이 많으니까 저 아닙니다. 나 그 인터뷰한 사람 아니에요라고 올리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좀 의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장관 되시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글을 올린 게 유일한 우호적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신통방 통해서 그 내용들은 전달을 드렸던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마치 안 실어준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 정도의 스피커라면은 이 정도의 문제가 됐고 낙마하고 지나갔으면 네. 민주당이 앞으로 보좌진 처우 개선이나 그 의원들과의 갑질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럼 뭐 강선호 의원이 그걸 앞장서면 다시 정치할 수 있다. 이 정도 방향을 이끌고 가야지 저런 식으로 두둔하는 게 전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발언 때문에 자신은 벌금도 받기도 하고요. 논란을 더 크게 키우기도 하고 온갖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발언들 핵심적인 것들을 저희가 좀 요약해봤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유시민 뒷조사를. 최초의 계좌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지금 너무하다고 봐요. 그렇죠?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당연합니다.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엄청난 발언들을 쏟아냈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시절에 계좌 들여봤다라는 그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 증거 보전이냐 이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그 하드디스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옮기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건 증거인멸이 아니라 이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또 논란을 크게 키웠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양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네. 아니 상식선에서 증거 인멸하고 이 증거 보전이 이게 다르다는 거 이거 설마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네. 결국 이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말, 이 수사에 반대하는 당시 조국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층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는 증거 인멸이나 증거 보전이다. 라는 그런 반박을 위한 어떻게 보면 불씨를 던져주는 그런 의도가 다분했다고 보고요. 네. 이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뭐 사내 어떤 갑질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이렇게 보면은 네. 이 사내 갑질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주가 취해야 될 중요한 조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고 이 갑질 신고로 인해서 더 이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 없도록 조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여권에서 저렇게 스피커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게 보좌관에 대해서 당신이 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보좌관들이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의 피해자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본인은 갑질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을 당신이 일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저런 일이 직장에서 일어나면은 저건 당장 사업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이건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